연상호라는 이름 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화 안에서의 모습은 호러, 좀비, 사이비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었으니까요. 가끔은 하늘을 나르는 염력을 부리면서 약자편에 서서 사회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그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기에 오롯하게 기억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암울하고 세기말적인 이미지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충분히 연상호스러운 제목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보여준 세기말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이미지로 지옥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니까요. 예고편에서 공개된 이미지도 클리처물에서나 볼 수 있는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백주 내낮에 도심의 자동차들 사이를 질주하는 모습은 더 연상호스러움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해왔던 이야기들은 언제나 비현실적인 판타지형 공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목과 예고편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지옥을 상상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공간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후세계의 공간의 의미라면 이 드라마는 연상호 유니버스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덕분에 지옥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치 007의 새로운 시리즈를 볼 때처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지옥이라는 제목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브라인드이자 반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연상호 영화 안에서 봐왔던 이미지와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니까요. 그가 보여주는 지옥 안에서의 이미지들은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인상적인 모습이지만 그 인상적인 것이 기존에 보여줬던 다른 영화들 속의 인상적인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호러 영화나 좀비 영화, 그리고 그 외의 영화들도 기존의 전형적인 영화 작법과 법칙들을 따라가는 경향이었고 당연하게도 이 드라마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을 상상했습니다. 예고편에 등장하는 클리처 괴물들이 데려가는 지옥의 모습보다는 그 클리처 괴물들의 정체와 그들과 맞서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 괴물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해피엔딩을 상상했겠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지옥을 가야 하는 불가항력의 예언으로 벌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모습에는 그가 이미 예견하듯이 보여줬던 종교, 법, 정의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민감한 시선들이었죠.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은 애초부터 예고편에 등장하는 크리처 괴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옥이라는 제목과 예고편 속에 그 크리처 괴물들을 등장시킨 것, 그리고 오프닝에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미 예견하듯이 보여줬던 사회 전반에 걸친 민감한 시선들을 차근하게 나열합니다. 결국 관객들은 생각했던 크리처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신선한 반전의 의미로 느껴지면서 이야기의 임팩트는 훨씬 강도가 높아지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영화가 아닌 드라마라는 공간 안에서의 그의 시선은 여유로워 보여요. 단순하게 120분이라는 상영시간에 얽매이는 모습을 차치하고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율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전작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의 집중력은 영화의 공간에서 보여줬던 것을 뛰어넘어 6부작이라는 긴 시간을 3부작을 전으로 나누고 주인공까지 과감하게 교체하면서 드라마라는 공간 안에서의 나름의 독창적인 작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옥은 호러와 좀비들이 날뛰는 세기말적인 세상 말고도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또 다른 연상호 유니버스 안에서의 세계관을 넓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정체불명의 괴물들과 싸우는 것을 상상한 어떤 이들에게는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호불호의 선택은 어느 영화에서도 예외일 수 없지만 지옥에서의 호불호는 다른 영화들보다는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6부작의 드라마가 연상호의 필모 중 가장 인상적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여기저기 생략된 것 같은 내용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궁금증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설정들이 눈에 약간 거슬리기도 합니다. 특히 새 진리회와 새로운 회장이 되는 서사는 거의 생략되어 있고 블랙 코미디적으로 풀어낸 새 진리회의 인물과 상황들은 세련되지 않고 촌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그게 흐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덕분에 관객들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리지만 그럼에도 그런 설득력보다 다른 호기심으로 관심을 돌리는 집중력은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옥은 제목 같지도 예고편 같지도 않습니다. 연상호의 이야기는 그 괴물의 이미지와 지옥이라는 개념의 존재를 넘어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2026년의 속세의 세기말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지옥의 모습은 충분히 보입니다. 그 상상 안에서 꼭 지옥을 떠올리지 않아도 정체불명의 저승사자 괴물들을 떠올리지 않아도 말이죠.
지옥은 다음 시즌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번 시즌에서 풀어내지 못한 의문과 스토리는 다시 한번 연상호 유니버스 안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엔딩의 에필로그를 떠올린다면 여전히 아쉬운 순간이죠. 의문스러운 이미지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였겠지만 거의 모든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이런 떡밥 영상들은 이제는 지겹고 성의 없어 보입니다. 마블에게서 배운 것이겠지만 제발 나쁜 것 말고 좋은 것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상 넷플릭스 지옥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